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일제시대와 6.25 전쟁, 군사정권과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첨단 IT 시대까지 모두 겪은 사람들이 골고루 살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300년 걸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인권이나 특정한 가치관 등을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익힐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분석들 나옵니다. 남과 여, 양성이 모두 평등하다는 인식도 그 가치관 중 하나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 만나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제 짚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소식은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여성 전용석이 아니라 여성 전용 칸이 생긴다는 소식인데요. 부산교통공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여론을 살펴서 전격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 지하철도 1992년, 2007년, 2011년 세 차례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되곤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하철 성추행 건수가 2013년 990여 건에서 지난해 1,800여 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산도 실정이 비슷해서 이렇게 여성 배려 칸을 만들었다는 건데 어떤 논의를 불러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Do I Do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민무숙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그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3년 전에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입니다. 네. 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무원 또 공공기관 임직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평등 감수성 혹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요? 예, 성인지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양성평등하게 하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양성평등 교육도 하지만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이제 각종 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그런 교육 이제 종종 회사에서 받게 네.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그런 정책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성인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 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별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네. 이제 그런 편견을 가졌을 때
이제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남자가 말이야, 뭐 여자가 말이야 이런 편견 때문에 네네.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평등한 상황 이거를 인지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성인지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방송 듣다가 생각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 YTN도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서 저희 담당 PD도 받았다고 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양성 평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양성이 평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고 뭐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가장 이제 많이 체감하는 거는 네. 남성하고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남으로써 임금 격차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OECD가 매년 각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예. 한국은 지금 36.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한국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네. 이제 여성은 약 64만 원 정도 이런 정도밖에 이제 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OECD 국가들 평균이 15.6%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2배 정도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 10년간 계속 한국이 상당히 그 열악한 그 지위를 지금 갖고 있는 징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또 여성 비율이 낮은 점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이 매해 또 그 GGI라고 해서요. 네네. 성 격차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이 좀 부끄럽게도 145개국 중에 115위 아하.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도 좀 갈 길은 멀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캐나다의 그 트리도 총리가 네네네. 취임했을 때 그 내각의 여성 비율을 한 5대5로 맞추면서 네, 남녀 동수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참 네. 세계적으로도 그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그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2016년이니까 뭐 네. 진짜 15년이니까 뭐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게 대답을 했었는데 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사실 양성평등 정책이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성과들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예. 그동안의 양성평등 정책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대표적인 게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는 아예 뭐 채용을 할 때 여성은 뽑질 않았고 남성 우대라고 아예 이제 명기가 되는 게 이제 뭐 대다수였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그런 관행은 이제 뭐 결혼과 동시에 퇴사시킨다든지 채용할 때 뭐 남성만 뽑는다 이런 이제 관행은 없어지게 되었고요. 예. 인식도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2005년에 호주제가 또 폐지됨으로써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그런 것도 이런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아직도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좀 과제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열렬한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지금 문자 중에 0881번님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의 그동안의 어떤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차별을 개선해 왔는데 또 동시에 역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에게 편의를 줄수록 남성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문자도 있는데 사실 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성을 위한 정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더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게 꼭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네네. 네. 원래 이제 그 개념은 뭐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나 다 남녀 모두가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건 그런 뭐 걸 사실이죠. 먼저 이제 개선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게 종국적으로는 또 남성의 삶과도 영향이 직결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뭐 같이 사니까요. 더불어서. 예. 이 대표적인 사회에서. 이제 예로 그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이게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 유연 근무제를 확대한다든지 그렇죠. 뭐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에게도 1년씩 보장한다든지 맞습니다. 예, 또 뭐 그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뭐 정시 퇴근을 많이 독려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남성의 삶에도 굉장히 질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죠. 예. 예. 자, 이런 내용들, 남성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성인지 교육,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인식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는 그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결혼할 때 네. 그 남자가 뭐 집을 해야 된다, 여자는 네. 혼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워낙 또 부담이 크니까 사실 네. 서로 소통해서 양가 또 남녀 간에 서로 소통해서 좀 지혜롭게 부담을 골고루 나눠진다든지 그런 인식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예전에 그렇게 한 거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을 지는 그런 관행이 내려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여성도 경제 활동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양가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그래서 이 결혼식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런 점을 고쳐서 하기 네. 위해서 작은 결혼식 그렇죠.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은 서로 남녀가 뭐 결혼이든 뭐 가정생활이든 이런 모든 점에서 책임도 같이 하고 의무도 같이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 참, 그리고요, 또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또 공직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의식 수준이 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가장 앞서서 하고 계신데, 네. 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성인지력을 이제 높인다 이런 이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는데요. 네. 이제 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네. 혹은 뭐 여학생들이 이제 훨씬 뭐 체육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점을 좀 교사들이 인지해서 독려를 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예. 무슨 과학기술이나 창업지원 정책을 할 때도 특정 분야에는 여성이 많거나 또 특정 분야에는 남성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이걸 좀 균형 있게 맞추도록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정책이 아까 뭐 남성에 대한 정책을 좀 궁금해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는 이제 그 화재를 당했을 때 보험금 같은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그 외모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보험금이 3배가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남성도 그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그런 정책이 좀 개선되면서 네. 이제 그런 보험금의 액수가 동일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하, 그 피부 재건술 같은 성형수술 받을 때 네네. 금액이. 네. 그래서 보험료가. 이런 것도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께서 정책을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 거군요. 뭐 국민연금법에서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네. 연금법에서도 과거에는 유족연금을 타는 그런 예. 지급권자 범위를 배우자하고 자녀 등의 어떤 범위나 연령을 제한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남녀 배우자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똑같이 일정 기간이 되면 범위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 이제 이것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어떤 결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인식을 사실 청소년 때부터 네네. 한참 이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빨아들일 때 공부할 때부터 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위한 그런 교육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각 교과에 양성평등한 그런 교육 내용을 가르치도록 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시범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받는 성교육도 그 양성평등 관점 또 인권 의식이 결합되도록 종합적인 교육 교재 개발 이런 거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청소년들은 이제 그 대중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중매체에서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선 요청도 하고 좀 예.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교육을 할 때 그 청소년들의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서 얘기도 나눠봤지만, 그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같은 것들 받을 때 좀 이런 맹점도 있어요. 사실 그 9708번님 문자 주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저희 남편 직장 상사 대신에 집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 현장에서 전문 강사가 가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예. 저희 기관에서는 그런 전문 강사를 육성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파견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기관들에서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또 예산이라든지 또 워낙 그 근로자들이 많으신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되도록이면은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사이버 예. 교육도 최근에는 많이 그 기술이나 이런 교수 방법이 발달이 돼서 조금 그 중간중간 좀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흘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는 권할 수 방법도 있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약자인 동시에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또 여성 혐오 논의 이런 것들이 또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양성평등교육진은 원장으로서도 생각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 이런 게 많은데 정부가 그동안 또 뭐 안전정책도 많이 수립을 했는데 네. 아직도 현장에서는 더 꼼꼼한 그런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그 여성에 대한 폭력적 언사 혹은 또 뭐 여성에 대해서 그 심각한 폭력 사건 이런 거는 인권 존중 의식이 아직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혹은 뭐 외형적인 이런 삶의 형태가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좀 서로 존중하고 상대에 대해서 상대 인권을 상당히 그 배려하는 그런 의식이 뒷받침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좀 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향후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인 과제로 두고 좀 추진할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짤막하게 덧붙이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각종 그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예. 기관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좀 확대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관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도서벽지 등 이렇게 쉽게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전에 이런 사건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성평등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법한 화두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문숙 원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후 인천시 행정탐방해 보고 그리고 함양 산삼축제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인천시 행정 탐방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가 불합리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일 아파트나 건물이 두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거나 도시개발 사업이 두 개 자치단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학교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시는 그 지난 15일에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함께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네. 인천 내 그 주민과 기업의 불편이 큰 5개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네.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구역인 옥골지구는 연수구로, 용현하객지구는 남구로 구역을 조정해 행정창구로 일원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남동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KT 인천지사는 남동구로 조정해서 지방세 납부에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남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신동아 주택조합 아파트와 도원역사는 동구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그 경계 조정은 합의가 힘든 행정구역 조정을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업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우리시는 그 행정자치부에 협력해서 대통령령 제정 등 그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경계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 시내버스 노선이 7월 말에 그 전면 개편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선은 최종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그 도시철도 2호선과 수인선 개통 등 그 달라진 철도 환경과 버스 노선을 접목하고 또 송도, 청라 등 그 신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환경에 맞게 오는 7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42년 만에 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시민 공청회와 노선 조정 그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15일에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노선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민 공청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민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시민들의 이의 제기와 또 지하철 연계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고요. 운수 종사자의 적정 운행 시간 확보와 운행 거리 연장, 단축 그 필요 노선 등을 고려해서 17개 노선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시는 그동안에 시청과 또 군,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를 이용하며 그 고칠 점을 확인하고 정류장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등 그 시민들이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네. 변경된 그 시내버스 노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탄소 포인트제 활성화한다고 하던데 네. 이 가입 대상도 좀 확대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탄소 포인트제는 무엇이고 어떤 아파트 단지의 가입 대상을 왜 확대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시내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운영 중인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 대상을 그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합니다. 지난 2009년에 시작한 그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의 사용량을 줄인 경우 그 실적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그 경제적 그 혜택을 제공하는 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데요. 네. 현재는 인천시에 9만여 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그 사용한 전기가 지난 2년간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이 된 경우에 네.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그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6월 말까지 가입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탄소 포인트 제도는 그 탄소 포인트제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탄소를 줄여서 이 온실가스를 좀 감축해보자 이런 제도고요.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군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오늘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는 문정아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파릇파릇 배웠잖아요. 네, 복습 파릇파릇. 먼저 해보죠. 어떻게 했었죠, 발음이? 리. 맞아요. 리. 그래서 푸르른 소나무는 르르이다 송수. 리的 松树. 네, 랩하듯이. 아주 잘하셨어요. 的松树. 네, 오늘은 그러면 아슬아슬 이런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아, 그거 재밌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네. 아, 오늘도 재밌으면서도 또 너무 나가지 않게끔 제가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아슬아슬한 이 경계 네. 잘 타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놀랄 경자를 먼저 써서 놀랄 경자. 놀랄 경자를 찡이라고 그래요. 찡. 그다음에 위험하다 할 때 험자를 써서 시엔. 한 번 더 찡시엔. 찡시엔. 이라고 하면 스릴 있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찡시엔. 한 번 더 찡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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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찡시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한찡시엔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스릴 있다. 네. 그죠? 非常惊险. 그때는 非常. 非常. 네, 비상이라는 글자인데요. 非常. 非常. 네. 그런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스릴이 있으니까. 굉장히 스릴 있을 때 非常惊险. 非常惊险. 惊险. 네. 惊险. 그러면 영화 우리 중국어로 뭐라고 했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요? 네. 영화. 电影. 네. 电影. 电影. 한 번 더. 电影. 电影. 근데 스릴이 있는 영화를요, 우리가. 스릴러. 네, 스릴러를. 영화. 보통 그 찡시엔 电影 해도 되고요. 예. 공포 영화도 보통은 이렇게 스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恐怖电影. 아, 恐怖电影. 네. 恐怖할 때 콩은요. 콩 나와라 뚝딱 할 때 콩. 콩. 그다음에 뿌는 뿌. 뿌. 그렇죠. 그냥 귀여운 발음 뿌. 귀여워. 뿌. 네, 콩, 쌍비읍 뿌. 발음 뿌. 네. 恐怖电影. 네, 그리고 놀라다, 위험하다. 惊险. 징시엔. 한 번 더. 惊险. 惊险.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네.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惊险. 惊险. 다 함께 중국어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아슬아슬했죠? 5982번님, 열심히 따라하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기억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는데, 앞서서 공포, 콩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연상하는 거죠. 쿵푸. 쿵푸 잘하는 사람한테 맞으면, 무섭다. 콩뿌, 공포스럽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유치하게 공부하는 게 어학에선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5982번님. 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표현들도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45번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소개해드리죠.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한 곳은 저 멀리 경남 쪽에 있습니다. 함양 산삼축제인데요. 임창호 함양군수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곳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쾌청하고 아주 맑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맑고 좋은 함양에서 산삼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국내 유일의 산삼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예, 국내 유일의 산삼축제로 여름축제입니다. 예. 우리 함양 산삼축제는 2004년부터 처음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잘 발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는 우리가 산삼축제를 산삼 캐기 행사를 확대 발전시켜서 이제 산삼과 10만여의 역사 문화를 전복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온 이 훌륭한 축제입니다. 예. 지난해에는 우리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또 그리고 건강과 힐링을 선사하는 국내 최대 여름축제입니다. 네. 특히 축제 개최 시기가 여름 휴가철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함양을 방문하시는 이 많은 분들께서 건강도 찾고 그리고 산삼과 산약초를 포함한 항로화 농식품을 구입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13회 산삼축제는 함양으로의 긴 시간 여행을 주제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 동안 5일 동안 우리 고은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천년의 숲 상림에서 개최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림공원.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이에요. 7월 29일입니다. 다음 달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 동안이니까 미리미리 이제 휴가 계획은 세워야 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2일 정도 남았네요. 네네. 자, 이 함양 산삼은 좀 다릅니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함양 산삼은 정말 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정말 효능이 뛰어난 이 사용산입니다. 네. 우리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포함한 1000m 이상의 이 고산준령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또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아주 정말 이 청정한 고장입니다. 네. 우리 함양은 부역도층이 매우 깊고 산양삼이 자라기엔 더욱 좋은 게르마늄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곳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 산양삼 생산 일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발 500m 이상의 지대에서 잔류 독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우리 게르마늄대가 풍부한 고산지대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효능이 매우 뛰어난 훌륭한 산양삼입니다. 아, 이 산삼이 그 부엽토층이면은 뭐 소나무나 박달나무 같은 그 화렵수 낙엽들이 많이 쌓인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좀 형성된 토양, 게르마늄 토양도 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아주 명품이다 이 말씀이군요. 예, 아유 많이 하시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산삼 말고 좀 갔을 때 산삼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른 행사들 없습니까? 이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축제는 우리가 양가 질적인 면에서 우리 예년과 달리 특히 젊은 층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관광의 3대 요소 중 이 관광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먹거리 부분도 정말 많이 보완해서 오시면은 정말 좋은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축제장 곳곳에는 우리도 푸드 트럭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들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색다른 맛을 이제 선사할 수 있는 이제 추억이 될 걸로 보고 있으며 또 먹거리장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산양삼을 이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군수님? 이게는 우리 산양삼을 첫째는 산양삼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도 대폭 확대해 놨고 또 젊은이들이 이제 산삼을 소재해서 이제 산삼은 맥주, 그다음에 산삼
저 다양한 또 비빔밥, 그 다음에 또 산양삼, 또 우리 요즘 막 뭡니까? 통닭 있지 않습니까? 치킨과 맥주. 예, 치킨과 맥주. 아주 좋습니다. 아, 산삼 맥주가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이걸 또 추천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뮤지컬 경연 공연도 있고, 예. 또 산삼을 먹고 행운도 찾을 수 있는 황금 산삼을 찾아라. 아, 이런 행사들 참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건데. 예. 이게 산삼 약간 쓴맛도 있고 어른들은 좋다고 먹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어린이들 위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이제 푸드 트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 또 먹거리 장터에서 거부감이 없는 산삼 관련되는 그런 무료 시식회를 산삼 주스, 그다음에 산삼, 그다음에 또 그래서 소재로 돼 있는 그런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열되기 힘든데, 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체험장, 그다음에 보드를 이용하는 이 별도의 또 공간도 숲과 어우러져 있는 그 아름다운 이 강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모터보트군요. 모터보트. 예, 모터보트입니다. 예. 자, 그렇군요. 참 놀 수도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 있는 그런 함양 산삼 축제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지역이 그 상림공원이라고요? 예, 저희들 상림을 소재로 해서 주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찾아가시는 분들, 이 경남 함양의 상림공원 이쪽을 검색하셔서 좀 목적지로 잡고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양에 오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창호 함양군수였습니다. 네. 이 함양 산삼축제 7월 29일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계획하실 때 참고하실 분들은 7월 29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닷새 동안 치러지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페어폴트 컨벤션의 노래 Farewell, Farewell. 잘 가요, 잘 가요. 네, 오늘 끝곡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